저는 요 정도 키워드들만 보더라도 거의 20개 지역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키워드들만 기억하셔도 풍선 효과 지역들은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브라더입니다. 10-15대책이 나온 지 벌써 2주 정도가 지났죠. 벌써 풍선 효과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하나가 동탄이죠. 이쪽 밑으로 가면은 동탄이 있는데 동탄 뜨겁고요. 지금 용인시 기흥구도 불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 권성구도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구리 엄청 뜨겁습니다. 덕은지구도 불타고 있고 일산도 킨텍스 위주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부천 쪽으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남양주에 다산, 별내, 갈매 이런 지역들까지 풍선 효과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선 효과 지역들의 좀 중요한 키워드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모든 지역들이 다 오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들, 풍선 효과 지역들은 어쨌든 여기서 조금 밀린 지역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다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지역들, 풍선 효과 지역들 안에서 어떤 키워드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좀 찍어드리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서 오늘은 그 비밀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10월 21일이죠. 블로그랑 그 다음에 단톡방에 미리 좀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단톡방에는 제가 아마 19일날 거의 대책이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풍선 효과 지역들 그리고 좀 키워드들을 찍어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을 더 넓히지 않고 이 정도 키워드 안에서만 단지를 찾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가 거의 50개에서 100개 사이가 나올 겁니다.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동탄도 그 안에서 저는 동탄 이 신도시 안에서도 첫 번째 키워드는 무조건 동탄역 접근성. 동탄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 앞에 시범자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가격을 조금 더 싼 걸로 본다 그러면 카림이나 11자 상가에 붙어 있는 단지들, 그중에 연식이 좀 신축이고 대단지인 것들, 그리고 호수공원도 호수공원 접근성이 도보권으로 가능하고 호수공원에도 이제 인프라가 있거든요. 학원가랑 상가들이 있는데 그 호수공원 인프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요 키워드들 안에서 골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키워드들 안에서만 골라도 몇십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8호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구리는 구축도 있고 사실 학군도 괜찮은 데들도 있지만 일단 8호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리 내에서 신축이 좀 귀합니다. 구리역 주변에 신축 몇 개 단지 있죠. 그 단지들 아마 생각나는 단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단지들과 그 다음에 구리에서 또 전통적으로 학군이 좋은 구축들, 요 정도 키워드들. 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도 다산 신도시가 있는데 지금 지구와 진건지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8호선 접근성. 저는 GTX-B도 있지만 8호선이 이미 개통이 되어 있고 GTX-B보다는 8호선이 이미 실현된 호재이기 때문에 8호선 접근성과 8호선 주변이 또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아니라 워낙 살기가 좋고요. 그래서 8호선 접근성이 괜찮은 몇 개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서만 골라도 사실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GTX-A죠. 킨텍스역 주변 원시티라든지 그 옆에 이제 단지 있죠. 꿈의 그린 이런 단지.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호재 중에 사업성이 좋은 그런 단지들을 고르셨으면 좋겠고 전 가성비는 일산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지금 가격에서 2배가 되는 어디가 제일 빨리 올까 그러면 저는 의외로 일산을 뽑습니다. 왜냐면 워낙 호재의 크기가 크고 지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2배가 되는 건 일산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단지들이 12억, 14억 이렇게 되려면 과연 몇 년 정도 걸릴까? 지금 이렇게 1억, 2억 정도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정도에 과연 2배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지역들이 많은데 일산은 호재들만 실현된다 그러면 2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덕양구에서 삼송과 지축지구가 있죠. 여기는 또 3호선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덕은지구는 다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 잡으셔도 되고 파주운정 신도시도 굉장히 큰데 그 중에 GTX-A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부평, 부천이죠. 부천 신도시. 보시면 여기는 7호선 접근성과 여기도 1기 신도시 호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평촌보다도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사업성만 따지면은 분당, 평촌도 이제 가격이 좋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적률이라든지 재지지분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순서를 따진다면 분당 다음에 일산이 사업성이 더 좋고 사업성만 따지면 그 다음이 평촌, 그 다음에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3본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기 신도시 호재보다는 기존의 인프라가 좋았던 7호선 접근성, 그다음에 기존의 부천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천 3개 지역, 송도, 뭐 다른 신축들도 있지만 송도, 청라, 검단 요 3개 지역 안에서만 골라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송도가 제일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 만안구죠. 동안구 바로 옆에 있는데, 만안구에서도 동안구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단지가 신축이라면 뭐 메가트리아 이런 데 굉장히 주목 많이 받고 있죠. 뭐 호갱노노에서도 1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하철 호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에 수지 바로 옆에, 수지와 영통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흥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좋고, 그 다음에 GTX-A 구성역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신축에 가까운 요 키워드들만 보셔도 기흥구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어서. 그리고 권성구도 마찬가지로 수원에 3개가 묶였는데 권성구만 안 묶였죠. 그래서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바로 옆에 있는 권성구의 신축 단지들, 여기만 키워드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펠루시드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임에도 구가 나뉘어가지고 동마다 다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산도 신안산선 호재가 있는 요 단지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군포에는 3본 신도시가 있죠. 3본 신도시에는 GTX-C와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호재가 이제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요 2개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경강선 라인을 타고 이제 판교까지 빠르게 올 수 있는 곳들, 저는 요 정도 키워드들만 보더라도 거의 20개 지역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개 지역의 단지 합치면은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만 기억하셔도 풍선 효과 지역들은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대는 최대한 비쌀수록 좋겠죠. 최대한 15억에 근접한 단지들부터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 단지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내가 가격대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다면 밑으로 조금씩 이제 내려오면서 조금 덜 좋은 단지, 조금 덜 좋은 단지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온기가 번져 나갈 거고, 더 뜨거워지면 언급하지 않은 다른 지역들까지도 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풍선 효과 지역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 생각보다 강도가 더 셀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은 투자 목적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 게임을 해봤고 그 결과까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번과 다르게 순차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해 나갔었죠. 일부를 묶고 풍선 효과가 나오면 거기를 또 묶어버리고, 또 번지면은 거기를 또 묶고, 이렇게 이걸 반복하면서 규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르지도 않은 노도광이나 금광구 같은 이런 지역들을 다 한 번에 묶어버리긴 했지만, 토어제까지 같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 수요는 풍선 효과 지역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걸요.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다음 규제 지역 발표가 엄청나게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 소유주들은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면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해야 한다는 거죠.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어차피 똑같이 피해를 받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 지역들을 섣부르게 매수했을 때, 특히 2주택 이상이 되었을 때 향후 매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매수까지는 괜찮지만 다주택자가 되고 규제 지역이 되는 순간에 양도세 중과를 때려 맞습니다. 내년 5월에는 중과 배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과까지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매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해보지 않은 많은 분들이 2주택, 3주택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오를 것 같은데 그냥 2주택 하면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부익남님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다주택자 진짜 어렵습니다. 전 여전히 다주택자인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고 나중에 한 개로 뭉치려고 할 때 생각보다 힘들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가 어차피 이 지역들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지역들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거주가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똘똘한 한 채 세팅이 끝난 상황에서의 투자는 저는 너무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풍선 효과 지역에 2주택, 3주택으로 들어가는 건 향후 출구 전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의 규제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본질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국 더 좋은 놈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규제의 최대 수혜 지역은 강남 상구와 용산입니다. 어차피 묶여있던 족쇄가 똑같이 채워졌으니까 이제는 핸디캡이 없어진 거죠. 물론 대출 한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어차피 이 지역들 매수자는 사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폭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크게 나쁜 상황도 아닐 겁니다. 전세는 더 귀해질 확률이 높고요. 저는 15억 언더 구간에서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라면 풍선효과 지역보다 차라리 이번에 묶여서 금매가 나오는 규제 지역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찍힌 곳들은 정부가 KS 인증 마크를 박아준 거예요. 앞으로 여기가 더 오르는 지역이라는 걸 정부가 인정해줬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토어제 이런 3종 세트를 때려 맞아도 15억 이하 주택에서 실거주 하실 분들에게는 사실 별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실거주할 거기 때문에 토어제를 뚫을 수 있고 6억까지 대출 나오기 때문에 기존과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관망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억 언더 구간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은 2개월 정도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번 규제로 하락을 예상하거나 급하게 매도해야 할 물건들은 있을 거예요. 지난 5월이나 6월, 그 다음에 정말 불타올랐던 9월, 10월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컨디션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제가 큐레이팅 하면서 느꼈던 건 진짜 기회일 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과열되고 오버슈팅된 가격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강생분들이 조금만 일찍 신청할 걸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한 2주 전이나 한 달 전에만 신청했어도 똑같은 물건이었는데 한 5천만 원, 심지어 1억 정도까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번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일시적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이런 조정이 발생한다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하고 미리 타겟을 명확히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지를 찍어놓고 그 단지에서 얼마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반드시 매수하겠다라는 본인의 확신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관망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면 영원히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